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TV입니다. 오늘은 국내 정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내 정치하면 민주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죠. 금년 들어서 보면은 민주당이 계속 뻘짓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실망시키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 그런 일이 왜 반복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뻘짓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될 텐데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30% 중반에 갇혀가지고 별다른 움직임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은 민주당은 왜 이렇게 뻘짓을 계속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왜 정체돼 있는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들어서 민주당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별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공판정에서 변호사가 난리를 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 총선까지 대표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슬슬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관심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금년 4월에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건 송영길 대표가 선출될 때 일입니다. 이것도 이제 꽤 오래된 일인데 돈봉투를 돌렸다라고 의심을 받는 두 사람 중에서 윤석관 의원이 며칠 전에 구속이 됐죠. 이에 계속 수사가 진행돼서 밖에 알려지기로 19명의 의원이 돈을 받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두 사법 처리가 되면은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2023년 5월에는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소위 이제 코인 사건이 났습니다.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젊은이들한테는 이건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그 재택의 수단으로 주식보다는 이 코인, 암호화폐를 많이 하는데 이걸 무슨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거를 부를 증식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아닌 말로 꼭지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수사 중입니다. 더군다나 국회 윤리위에서 국회의원 제명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죠. 액수가 처음에는 10억 단위로 얘기가 되다가 지금 1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 진짜로 김남국 의원 제명건이 국회에 상정되면 그것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건이 터지고 나고 한 달 있다가 이대경 혁신위원장 낙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연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발언, 천안함은 자폭이다. 그리고 코로나는 발원지가 미국이다. 이런 발언이 문제가 돼서 결국은 임명되고 몇 시간 안 돼서 스스로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망신을 당한 거죠. 그 무렵에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자기네 집으로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만찬을 했는지 중국 음식을 먹었는지 거기서 싱하이밍 대사가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존심을 긁는 발언을 했죠. 줄 잘못 썼다가 니들 큰일 난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반중 감정이 전 세계적으로 반중 감정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80%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싱하이밍 대사는 우리로 치면 국장급입니다. 국장급 대사 앞에서 그런 망발하는 거를 그냥 듣고 있다. 이건 국민 자존심을 엄청나게 건드렸죠. 그거에 또 후속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걸로 국민들이 굉장히 분개하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했어요.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티벳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인권 탄압으로 지금 말썽이 많은 티벳을 왜 갔느냐. 그러니까 그 의원들이 야 그거 70년 전 얘기지 지금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발언을 했다가 급기야는
우리나라 조계종 대표단이 항의 방문을 하고 사과문을 발표하는 걸로 수습이 됐습니다. 그러고는 드디어 지난달 말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어떤 노인 폄하 발언, 그리고 가정사 문제, 이게 이제 터져 나왔죠.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 문제는 뭐 아들이 해명을 하고 그랬지만은 이미 이거는 쉽게 말하면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진실이 뭐냐, 그 진실 공방은 무의미해졌습니다. 네, 그렇게 완전히 인식되어 버린 거죠. 완전 폐륜, 며느리 폐륜 아내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김은경 위원장이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고 있는데, 만에 하나 섣불리 반격한다고 입 잘못 열었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사태를 반전시킬 수가 없고 더 큰 역풍에 처할 수가 있는 거죠. 간단히 살펴봤지만은 거의 매달 하나씩 이런 큰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느냐? 참 희한하죠. 뭐 무엇보다도 이제 아주 최근 말고 한 7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율이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뭐 그렇게 크게 뒤지지 않고 어떤 땐 앞서고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꾸준한 지지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각성할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큰 배경은 민주당이 아직 관성과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관성과 타성이라는 게 뭐냐? 참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은 제가 작년 대선 끝나고 올린 영상 중에 민주당한테 제가 충고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대선에서 0.73%로 졌다. 이걸 믿으면 정말 큰일 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0.73%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야, 이거 싸움을 진 게 아니다. 억울하게 졌다. 뭐 그런 거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직도 거대 야당이다. 입법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지금의 여권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압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그게 뭐 일종의 대선 불복 심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정말 무소불위로 하나의 견제도 받지 않고 완전히 그때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무력화돼 있지 않았습니까? 지들 마음대로 했죠. 진짜 돈도 많이 해먹고 정말 별짓을 다 했죠.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타성에. 자신들이 야당임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이거 자체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은 금단 현상 때문에 당이 진짜 이상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성과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안하무인격으로 지난 5년 동안의 집권 시절처럼 안하무인격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계속 나오는 거죠. 뭐 거기에는 그 민주당 주도 세력의 어떤 인성 문제도 있지만 뭐 그것까지 다룰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아무리 꾸준한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잔번지를 계속 맞다 보면은 영향을 받습니다. 자, 최근 정당 지지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죠. 요게 이제 3월 2주서부터 7월 2주까지 돼 있고 아주 최근 건 지금 없습니다. 보면은 요 빨간색이 국민의힘이고 요 파란색이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엎치락 뒤치락 하지요. 3월 초의 경우를 보면은 민주당이 지지율이 38%, 그리고 국민의힘이 32%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7월 2주에 가서는 국민의힘이 33%, 그리고 민주당이 32%로 간발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요. 요 회색이 무당층입니다. 무당층인데 무당층 비중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는 무당층 비율이 떨어지면은 민주당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무당층
비율이 올라가면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도 또 나타나죠. 무당층 비중이 높아지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 무당층이라고 하면은 뭐 흔히 중도로 분류될 수가 있는데, 이런 실수를 계속하다 보면은 중도층의 지지를 민주당이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달 초, 그러니까 2023년 8월 초 연합뉴스에서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37.4%가 나오고 민주당이 28.2%가 나왔습니다. 거의 뭐 10% 가까운 지지율 차이인데, 글쎄요, 뭐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걸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은, 지금 현재로는 적어도 5% 이상의 지지율 차이가 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잦은 판치를 금년 들어서 너무 자주 맞은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 김은경 위원장이라는 아주 강펀치가 들어와서 레프트 훅과 라이트 어퍼커트를 맞고 이렇게 지지율이 폭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은 이 지지율이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 강펀치를 얻어맞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할까요? 울고 싶은 이 마음. 이렇게 야당이 헤매고 있으면은 여당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조금 올라갔는데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뭐 별 변화를 보이지 않고 계속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요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역대 대통령의 어떤 국정 지지도에 관한 표인데요. 노태우 대통령서부터 시작해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와 있습니다. 요 부분을 보면은 요게 1년차 지지율입니다. 1년차 지지율이니까 임기 시작하는 게 다른 대통령은 2월에 시작하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에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임기 1년차 4분기를 한번 보면은 노태우 대통령이 41%,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59%, 김영삼 대통령 인기 좋았죠. 첫 해에. 김대중 대통령이 63%,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22%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32%,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54%, 문재인 대통령이 68%,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34%였습니다. 취임 100일 정도 됐을 적에는 29%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에 비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말고는 역대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낮은 편이죠. 그래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2023년 1분기, 그러니까 뭐 1월서부터 3월까지라고 하겠죠. 그때가 30대 후반에서 한때 40대 초반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분기, 그러니까 4월서부터 6월 말까지 보면 30대 중반, 지금도 30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당은 그렇게 헤매고 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오르지 않을까? 이것도 참 미스테리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왜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는가? 그걸 보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을 한 2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이제 주장은 아직도 어색한, 우리한테는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대통령이다. 그리고 그 스타일이 역대 대통령하고 너무 틀립니다. 무뚝뚝해 보이지만은 절대로 또 권위적인 스타일은 아닙니다. 예. 어떻게 보면 동네 아저씨 같은 인상을 줄 때도 있어요. 부분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무엇보다도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권에 비해서 지금 경제 상황이 뭐 호전됐다 이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고 오히려 국민들은 막연한 불안감에 빠져 있죠.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 심리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 그런 응답을 끌어내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죄송하지만은 경기가 급격히 호전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 획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한국 사회가 굉장히 변했습니다. 완전히 지금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특히 지난 5년 동안 사회 전체가 굉장히 포퓰리즘에 의한 좌경화가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똑바로 이게 균형 잡힌 운동장이 되기 전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획기적으로 오르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는 전임 정권과의 차별성이 없어요. 뭐 정권은 바뀌었는데 그 전 정권하고 뭐 틀려진 게 없네. 어떤 경제 문제라던가 또는 사회 현상이라던가 그런 게 없죠. 거기에는 이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 그러니까 여소야대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차별성도 없고, 그 다음에 국회도 야당이 장악하고 있고, 그것도 아주 강성 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야당의 잘못에 따른 반사 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죠. 뭘 하고 싶어도 국회에 막혀서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관료들의 복지 부동입니다. 이건 뭐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죠. 관료들은 뭐 바뀌는 걸 바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5년 동안 관료들을 사실 방치시켜 놨거든요. 방치시켜 놨다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쪼질 않았어요. 그냥 놔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강회의가 엄청나게 이제 일어났고, 그거에 따라서 복지부동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50%가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복지부동이 안 되는데, 뭐 대통령 지지율 30대 중반인데 뭐 하고 움직이질 않죠. 그래서 보면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이제 눈치만 보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일하는 부서는 딱 두 개, 검찰하고 국방부만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도 뭐 움직이지 않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뭐 성과, 국정 운영의 성과를 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여당인 국민의힘의 무기력함이죠. 이건 뭐 너무나 오래됐죠. 여러분, 국민의힘 한번 보십시오. 누구 스피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끔 뭐 김기현 대표나 발언을 하지 스피커가 없어요. 무슨 눈치를 보는 건지. 그리고 이제 깐죽이들은 아직도 설치고 있죠. 뭐 유승민, 이준석.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한동훈 장관만 돋보이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40% 넘어가고 45%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정권이 출범한 지 1년 반도 안 됐는데 어떡하라는 얘기냐. 내년 총선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를 하면, 즉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면 그때는 차별성을 보이고 현 정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또 다시 여소야대가 됐다. 즉 지금의 민주당이 국회를 과반을 장악하게 됐다. 그러면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은, 민주당은 계속되는 뻘짓으로 지지율이 하락했고, 아주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는 지지율 회복이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거에 반사 이익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그것도 같이 정체된 상태로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은 좀 화가 나실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제 분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